조국 혁신당의 급부상입니다. 자, 열흘 만에 비례정당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20%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자, 하깃진 전에서 망치선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같은 사실은 민주당이 꺼내기 힘든 그런 공세적인 그 이슈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새로운 정권 심판론을 불러냈다는 분석도 있어요. 윤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위기입니까? 뭐 위기라기보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앞에 조국 대표가 계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도대체 왜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냐.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 사적인 어떤 감정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공적 체계 선거라는 걸 이용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성공적으로 출범한 거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네. 두 자릿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열린민주당 지난 총선 때 세석 비례 세석을 가져갔던 그 정당이 민주당이 이제 아류 비례 정당이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거기 막 14%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최후에 선거에서는 5.42%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세석을 가져갔어요. 저는 비슷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는데 결국은 그래서 얻을 게 뭐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공천에 좀 실망해서 안 찍으려고 하다가 조국 때문에 가서 찍고 간 김에 지역구도 민주당 후보 찍는다.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과연 그 정도로 유권자들이 감정이 치우치시는 결정을 많이 하실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뭐 조국 혁신당 놀랍긴 합니다. 네, 저는 김한규 의원한테는 이거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조국이 신당을 추진을 할 때 민주당 입장은 이제 비례연합에도 끼워주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거리를 뒀었어요. 지금은 입장이 어떤가요? 지금도 거리를 두고 있죠.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의 입당에서 정치적인 행보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파괴력도 없고 네. 민주당이 오히려 전체적인 지지율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조금 더 검찰 개혁에 집중하는 목소리를 내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 지역구 출마자 입장에서 아주 저희 그 지지율이 높아질 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말씀하신 대로 공천에 불만을 갖고 투표하지 않으렸던 분들이 조국 신당에 투표하기 위해서 선거를 뭐 참여하고 민주당에 투표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위성 정당의 불만을 갖고 있는 진보 진영 민주당 지지자들이 꽤 많습니다. 약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비례에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호응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열린민주당하고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때는 민주당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열린민주당에 투표하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소위 진보 유튜브들도 그런 식의 방송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종국적으로 보면 조국 신당의 투표도 민주당의 의석수처럼 범진보의 승리다라고 프레임을 갖고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 그 위성 정당이라고 준위성 정당이라고 이제 밖에서 표현하는 이 비례 정당의 후보들이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저쪽은 어떻게 보면 선명한 인물들이 딱 있어서 일단 조국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있고 반면에 비례 정당은 오히려 지금 잡음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비례 비율이 높게 지지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보다는 좀 줄어들겠지만 열린민주당 때보다는 높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뭐 추미애 전 장관처럼 간접적으로 지원하신 분도 있어서 2020년처럼 저희가 적대적으로 경쟁하는 분위기를 갖고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힘 입장에서는 이제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 모두 이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향후 공세를 취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하고 있죠. 네. 특히나 뭐 이재명 대표 너무 많이 말을 해서 뭐 그렇다고 치는데 조국 전 장관은 지금 2심에서도 유죄예요. 법정 구속 안 된 게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만약에 법정 구속이 됐으면 이러지를 못했을 겁니다. 뭐 비슷한 사례가 있죠. 송영길 전 대표는 아직 뭐 유죄가 난 건 아니지만 구속 상태에서 뭐 소나무당이라고 만들었는데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법정 구속이 안 되면서 아마 조국 전 장관은 법정 구속 안 될 경우에는 창당을 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아마 마음을 먹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 됐다, 뭐 예를 들어서 한 5석 정도, 6석 정도 되는 정당의 당 대표가 됐다고 했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법 절차상 결론은 대법원에 선고 날 거예요. 뭐 파기환송 얘기도 있는데 결국은 확정이 될 겁니다. 징역 2년이잖아요. 그럼 들어가야 되고 의원직은 박탈이 됩니다. 물론 조국 전 장관 얘기하는 것은 비례기 때문에 다음 순번에 나의 동지가 나의 뜻을 이어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민의 선택권에 훼손이 간다는 그 지적만큼은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왜 국회의원 하시려고 하느냐 그 말씀을 묻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개인적으로 사법 리스크는 정리한 다음에 대중정치에 나서는 게 도리지, 이렇게 본인이 그동안 5년 동안 개인적으로 수모를 당했다고 해서 그것을 정치적 방법으로 비법률적 방법의 명예회복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정말 두고두고 비판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윤선임 대변인의 비판 같은 게 지역구 후보자라면 되게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례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지역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소위 중도나 무당층 스윙 보터에 소구를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례는 이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스펙트럼의 가장 왼쪽이나 가장 오른쪽에 있어도 이 적극적인 지지층 몇 %만 있으면 의석수를 얻을 수 있고, 그거를 가장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조국신당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수사 관련해서 그래, 뭐 조국 뭐 대표가 형사적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하고 동시에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 이런 분들이 투표를 하는 거라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지금 공격하려고 하시는 게 타격감이 없는 공격이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개혁신당이라든지 새로운 미래라든지 약간 중도에 있어서 양당의 지지층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게 효과적일 텐데, 지금 전혀 제가 봤을 땐 조국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은 지지층이 겹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지금 그냥 각자의 목소리를 내도 상대방한테는 별로 타격이 없는 공격들을 서로 하고 계신다. 좋은 지적이에요. 네. 그래서 조국혁신당 얘기 제가 아까 처음에 저한테 여쭤보셨을 때 놀랍다 뭐 이 정도 얘기했는데, 결국은 민주당 계열 지지층 간의 반목과 분열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예, 제로섬을 넘어서 얼마 전에 그런 사진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가 만나서 악수하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 굉장히 의미가 많은 거예요. 조국 대표가 만약에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 어쨌든 뭐 파기환송이 돼서 뭐 살아남는다고 쳤을 때 27년 대선 후보 그것만 향해서 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상대가 조국 대표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조국 신당에다 표를 몰아주지 말라, 소위 개딸스러운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서로 싸우고 있는 이른바 모습이 있단 몰빵. 말이죠. 예, 몰빵 얘기하면서 네. 결국 N빵이 아니라 몰빵. 이게 잠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는 그걸 즐길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2027년 많이 남아갔고요. 저희 거기까지 생각할 여력도 없고 지지자들도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의 심판, 이거를 저희가 총선의 주요 아젠다로 가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는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재정당이 합쳐 있는 게 저희한테 나쁘지 않고 선거가 명확하고 선명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는 거고, 결과 측면에서도 설사 민주당과 민주당 비례정당의 득표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진보 전역의 승리면 22대 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단 저희는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목표고 국민들한테 그거를 요청드린 거고, 그거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비례정당만 아니면
같이 연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한 30초씩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제 조국 대표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했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조국 황운하 방지법 그걸 지금 발의를 했죠. 네.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 상황이 너무나 부조리극 같은 요소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조국 대표가 그런 한동훈 특검법안을 1호로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품격을 너무나 낮추는 거. 제가 말한 사적 복수를 위해서 공적 체계를 이용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예. 네. 그 지적 사적 복수를 위해서 1호 공약을 내놨다. 짧게 답변하시죠. 그 지지층은 본인들의 불만을 해소해주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 개인의 문제라고 네.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